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의료 대란이 시작되면서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무제한 허용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엄밀히 말하면 의료 대란이 끝날 때까지란 전제가 있습니다. 지금 시한부 전면 허용. 네, 그렇습니다. 의료법에 위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비대면 진료가. 예. 그래서 시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오용 사례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지 취재해봤습니다. 그 사례로 가장 먼저 드는 게 이 위고비 이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네, 위고비가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인데 비만 치료제입니다. 예. 원래는 고도비만 환자와 고혈압, 과체중 성인만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예. 마치 다이어트 약처럼 남용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가장 큰 우려는 부작용인데요. 구토나 탈모 그리고 최악의 경우 급성 췌장염과 당뇨병성 망막증 같은 오. 합병증 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하지만 키나 몸무게를 거짓으로 적어내도 25초 만에 처방을 받는 게 그 비대면 진료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비대면이니까. 예, 출시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약이지만 그 사이 적발된 온라인 불법 거래만 359건에 달합니다. 예. 손쉽게 처방을 받은 사람들이 가격을 뻥튀기해서 되팔고 있는 건데요. 그래요? 네, 또 이게 미성년자한테 판매가 되면 굉장히 우려가 네. 큰일이 날 수밖에 없는 건데 때문에 국정감사 때도 비대면 진료 시에는 위고비 처방은 좀 제한하자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현재 식약처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게시물에 대한 접속 차단이 전부입니다. 위고비 말고 비대면 진료 오용 사례가 또 뭐가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약 자판기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는데 네. 이게 처방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약을 금방 손에 넣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령 우울증이 없어도 2분 만에 우울증 약을 처방받은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는데 네. 뭐 기운이 없고 마음이 답답하다라는 증상을 적었더니 5분 만에 의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고 뭐 예전에 이런 약을 처방을 받았는데 괜찮았더라 처방해달라라고 말을 하면 바로 약을 처방해주는 식입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의사가 확인하는 건 임신 가능성 그리고 약 알레르기 여부가 전부였고 진료부터 처방까지 1분 40초 만에 모든 게 끝났다라는 보도도 빠르네요. 있었습니다. 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초진 환자 진료인데요. 네. 이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이라는 걸 각 병원에 보내면서 이 초진 환자한테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대면 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만 해달라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상 안내이기 때문에 효력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시범 사업 지침이고 네. 오용 사례 단속에 대한 지침 뭐 이런 건 없었습니까? 네, 아직까지 전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보건복지부 비대면 의료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다만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처방 오용 사례가 자꾸 보도가 되기도 했고 또 국감에서 지적이 나오고 있으니 꼭 필요한 환자한테만 처방을 해달라라고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내고는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지침은 식약처와 앞으로 검토해 나갈 거다라는 입장인데 다만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 이후에 의료법을 위반하거나 약사법을 위반한 경우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접수 창구는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관할 지자체에 이송을 하는 것까지가 보건복지부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위법 행위가 있는지 확인을 하거나 조사를 하고 또 처벌이나 처분을 하는 건 지자체 보건소 역할인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기존 대면 진료 때의 시스템하고 다를 바 별로 없는 거 아닌가요? 네, 동일하게 돌아가고 있는 구조고요. 가령 위고비를 예로 들어보자면 식약처에서는 이런 환자한테 쓰세요라는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사실 의사가 판단했을 때 그 기준과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약을 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 의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보건복지부에서 개입을 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입장이었고요. 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비만이 아닌데 확인도 안 하고 처방을 한다라고 해도 그거는 이제 보건복지부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사실상 손 놓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입장이 예.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근데 결국 이러면 입법 밖에는 지금 대안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발의된 법은 닥터나우 방지법이 유일한데요. 이거는 닥터나우라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이제 본인들만의 도매상을 설립을 했고 여기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을 했고 이걸 광고를 하고 또 소비자를 유인을 하면서 국감에서 이제 지적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금지를 하는 약사법 개정안입니다. 예. 현재 21대 국회 막바지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법안이 발의가 된 적이 있었지만 자동 폐기가 됐고 때문에 이번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가장 먼저 중요한 현안으로 비대면 진료를 꼽기도 했는데요. 22대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논의는 뒷전인 상황입니다. 네.
또 복지위 관계자 말에 따르면 뭐 법제화 논의가 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좀 어렵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나저나 비대면 진료가 사실 의료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 과정에서 아주 핵심 축이었고 네. 논란이 되게 컸었는데 의료 대란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냥 뭐 조용히 빠르게 그냥 전면 허용이 된 됐죠. 거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돼버렸구나. 아직까지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